예, 확률과 통계 개념 강의 20강 통계에 관한 거의 모든 것 파트 2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이 강의 대부분은 2025년 4월 달에 다 거의 다 촬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구 교과 과정의 단원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인트로만 촬영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그때 촬영할 때도 요 주제, 즉 정규 분포와 중앙 극한 이론에 대한 이 주제는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덩치가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냥 억지로 잘라서 아무튼 했는데, 예 아무튼 정규 분포와 중앙 극한 이론. 근데 너 말 좀 줄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아니 이게 다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줄이겠어. 그리고 이것만 진짜 제 말만 똑같이 이해를 해버리면 통계는 무조건 본인들께 되는 건데, 그거 뭐 한 5분 10분 15분 20분 줄이느니 그냥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규 분포와 중앙 극한 이론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로 갈게요. 이거는 제가 죄송한 게, 원래는 학원에서 그러니까 강의해도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걸리긴 하는데, 제가 진짜로 이렇게 뭐 좀 그걸 많이 설명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원에서보다 더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좀 해 놓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 정교분포 와, 나이스한 모양의 나이스한 종 모양의, 정교분포 그래프 좀 이쁘게 그렸으면 좋겠네. 잠시만요. 이게 가면은 오른손이 더 잘 그리는데 이게 좌우가 균형이 잘 안 맞아. 아무튼 그러면은 일단 정규분포 그래프, 그래 알겠어.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라는 걸 알겠다. 그 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알겠어. 알겠고, 그 다음에 이 fx를 갖다가 시그마,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를 갖다가 해줘 버리면은 1이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얘가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계급값들이 있고 정규 분포를 일단 이루게 되면은요, 여기 평균이 있잖아요. 평균이 있는데 평균을 기준으로 그러면 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7의 뭐 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7을 갖다가 기준으로 요 2라는 표준 편차가 계급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m에서 m 플러스 한 표준 편차. 왜, 뭐, 이거 뭐야? 그래서. 확대하니까 더 별로야.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m이 있으면은, m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m 플러스 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여기 m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요 계급값이 있을 거야. 자, 이제 놀라운 거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자료들의 68%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표준 편차 안에, 대략적으로. 무조건. 무조건이야.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m에서 두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m 플러스 2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m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표준 편차 사이에는 무조건 전체 자료에 95%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무조건이야. 이게 정규 분포의 진정한 무서움이에요. 즉, 정규 분포라는 게 형성이 되고 나면은 한 표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정규 분포 식이 이렇잖아. 지금 여기서 할까? 원래 하려던 게 있었는데. 이거 다 못 외워요. 2분의 제곱이 있는데, 얘네를 갖다가 m 마이너스 한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한 시그마 fx dx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0.68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못 해먹겠어.
되셨나요? 나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어. 안 할래. 되셨나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 시그마, 한 표준 편차, 한 표준 편차 위 아래 사이에는 진짜예요. 저 진짜 제 말에 따라 하세요. 한 표준 편차 위, 한 표준 편차 아래 이 사이에 전체 자료의 68%가 있다는 거예요. 쌤 68% 이거 외우지는 마세요. 그리고 두 표준 편차 사이에 전체의 95%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놀랍다니까 이게. 자 봐봐요. 만약에 두 정규 분포가 있어. 평균이 같아. 같은데 내가 그냥 두 개로 이렇게 쓸게요. 같은 M이야. M인데 두 집단이니까 같은 평균을 가지는 두 집단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 한 집단은 이런 예를 가져. 잠시만요. 외서 쓸게. 외서 쓸게요. 요런 아씨 정말 해봐라. 잘 되나. 요런 놈을 가져. 응. 그죠? 한 놈은 이런 애를 가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이 A라는 집단이 그 A라는 집단을 NA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M에 시그마 A라는 표준 편차를 가질 거야. NB라는 집단은 같은 평균에 시그마 B 표준 편차가 요럴 거야. 자, 봐봐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이제 복습해야지. 표준 편차 어느 게 커요? 시그마 A가 크지. 왜? 분산이 적잖아. 덜 분산됐잖아. 얘가 오른쪽이 덜 분산됐잖아. 평균에 더 많이 모여 있잖아. 되셨어요? 예, 그래서 시그마가 커. 요렇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집단에서의 시그마 이 그래프에서 M을 기준으로 크니까 요 간격이 여기가 한 표준 편차 정도 간격이 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작으니까 M에서 한 요 정도 길이가 그죠? 한 표준 편차 정도 될 거야. 여기에도 M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가 되게 될 거야. 자, 말 따라 하세요. 계속 한 표준 편차, 한 표준 편차. 여기도 M 마이너스 한 표준 편차가 되게 될 거야. 되셨나요? 무조건 여기에서의 한 표준 편차 안에의 넓이도 얼마고 68%고 여기에서의 한 표준 편차에서의 넓이도 얼마다 68%라는 거예요. 넓이 지금 넓이라고 했나? 어찌됐든 전체의 68%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넓이는 무조건 0.68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0.68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얘는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기 절반의 퍼센테이지는 얼마인데? 34%. 넓이는 얼마인데? 0.34가 나온다는 거지. 되셨나요? 이게 정규분포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이거는 있어. 쌤, 그거 알겠는데 이 집단은 요 표준 편차를 따르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요 표준 편차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래서 n 플러스 j의 시그마를 갖다가 쓰면 어떡하고 j 시그마 이거 이 그래프에서 써먹어야지 왜 다른 그래프에서 이걸 써먹고. 되셨어요? 즉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루는 그래프, 정규 분포 그래프들에도 한 표준 편차 위 아래의 넓이는 0.68이 되게 되는 거예요. 두 표준 편차 위 아래의 넓이는 95%, 즉 0.95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만 더 갈까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2.58이라는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죠? 여기가 한 표준 편차, 두 표, 이씨 너무 많이 잡았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m 더하기 2.58 곱해진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여기에도 m-2.58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데요? 99%가 여기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이거 꼭 표기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도 얘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기준으로 요게 한 표준 편차 길이였던 거니까 두 표준 편차
2.5 한 여기쯤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갔네. 두 표준편차 2.5 한 여기쯤 되겠네. 여기 사이에 전체의 몇 퍼센트가 99%가 여기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지. 되셨어요. 자,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해보죠. 오, 그래, 알겠어. 어떤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는 집단에서 그래, 뭐 이런 집단에 오 놀라워라. 그래서 평균이 있고 나이스한 정규 분포를 이루니까 나이스한 종 모양의 이런 좌우 대칭형의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고 또 그 자료에 따른 한 표준 편차, 두 표준 편차, 2.58 표준 편차 거기 사이에 68%도 들어가는 거 알겠고 95%가 거기 있는 것도 알겠고 99%가 거기 있는 것도 알겠어. 다 놀랍고 뭐 알겠는데 문제는 이질적인 두 자료의 비교입니다. 자, 이제 이거부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봐봐요. 이렇게 정규 분포 그래프, 그러려고 했구나. 자, 이제는 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따져보자고. 자, 만약에 내가 수학 시험을 쳤어. 수학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을 쳤어. 근데 수학 시험은, 평균이 70에, 다 치고 나니까, 전교생 다 하니까 정규 분포를 갖다가, 뭐, 사실은 정규 분포 아니어도 우리는 평균 분산은 항상 다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평균 분산이 나오고 나면은 그냥 우리는 대체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 어찌됐든. 근데 실제로 자료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라이트 테일이나 랩트 테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시험이 되게 쉬웠다. 되게 쉬워가지고, 막 대부분이 다 90점이야. 평균이 막 90점이면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즉 랩트 테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근데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다 모았을 때 얘기고 어찌됐든 수학을 갖다가 쳐봤더니만은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수학 평균이 70점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가 1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이런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닙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런 데서 나는 73점을 받았어.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평균이 80에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거야. 근데 이런 시험에서 나는 82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을 잘했을까 영어를 잘했을까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미 이거 진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를 갖다가 저랑 같이 이렇게 한 호흡 하시고 오신 분이라면은 이미 감이 올 겁니다. 수학이 훨씬 잘했어. 왜? 수학이라고 하는 놈은 이 모양까지는 안 갈게요. 어찌됐든 70의 정규 분포를 갖다가 따르는 애야. 그러면 여기에 71, 그죠? 요게 한 표준 편차 위. 72, 한 표준 편차, 두 표준 편차, 세 표준 편차야. 되셨어요? 우리가 2.58 표준 편차, 여기 양 사이드가 얼마라고 했죠? 99%라고 했어요. 즉, 이 절반의 넓이는 0.495야. 여기가. 그러면 이거 반틈의 넓이는 얼마겠죠? 0.5일 거야. 그죠? 그러면 0.695%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0.995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전체의 99.5%가 여기야. 여기 아래. 나는 상위 몇 퍼센트의 성적을 받은 거다? 0.5%의 성적을 받은 거예요. 되셨나요? 둘 다 평균보다 잘 나오긴 잘 나왔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쌤 평균보다 얘가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72점이라고 하자. 되셨나요? 72점이었으면 두 표준 편차까지가 아까 전에 95%라고 했잖아요. 그거 좌우 두 표준 편차. 즉 여기는 47.5%야. 여기 5%잖아. 50%잖아. 즉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72점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전체의 97.5%라는 거예요. 즉 나는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상위 2.5%에 들어간 거야. 되셨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80을 갖다가 기준으로 쌤 이거 뭐 이게 높으니까 더 이 펑퍼짐하게 그래야 돼. 그건 알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82점이라고 하는 거는 해봐야 몇 표준 편차? 한 표준 편차였던 거잖아요. 즉 여기가 68이라고 했으니까 좌우 대칭이 34%란 말이지. 즉 이 아래에 해당하는 애들은 54%, 미친놈아, 84%가 되게 된다는 거야. 즉 나는 82점을 받았기 때문에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16%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수학이 월등히 잘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느낌이 오시나요? 되셨어요?
즉, 이 70의 1의 제곱이랑 80의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데, 물론 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75점, 75점 받았다. 당연히 수학 잘했지. 그거는 나도 알겠다. 평균보다 떨어지면. 근데 평균보다 높기는 한데, 둘 다 똑같이 2점, 2점 높단 말이지. 그럼 어느 게 상대적으로 잘했냐라는 거야. 즉, 표준편차, 이거 작다, 크다, 이걸로 가지 마세요. 작다, 크다로 가지 마시고. 표준편차가 1, 2, 1인 이런 집단에서는 한 표준편차, 두 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야, 두 표준편차씩이나 네가 건너뛴 거야. 근데 얘는 한 표준편차밖에 이렇게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되셨나요? 어느 게 월등히, 얘가 월등히 높은 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즉, 이렇게 직관적 구분이 되실 수 있나요? 이게 되신다면은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리는데, 통계에서, 정교분포에서 엄청나게 강해지신 거예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자화자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많았는 게, 제가 지금 그렇잖아. 저 지금 자그마치 실시간으로는 1시간 25분을 떠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P를 투하하면서 설명을 했을 때 진짜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원에서 개념 강의를 하고 나면은 조금 거의 막 기신맥진해져요. 그래서 어떤 날 운 나쁘게 뭐 만약에 이제 내가 하루에 뭐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이렇게 수업을 4개 뭐 주말이면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2시간씩 한단 말이야. 운 나쁘게 걸려 들어가지고 다들 모든 과목이 수원도 수투도 아니면 그중에 한 3과목이 3과목 정도만 돼. 2과목만 돼도 이미 그러긴 해요. 근데 3과목을 갖다가 우연찮게 다 개념 강의해야 되는 날이다? 죽습니다, 진짜로. 그냥 알아요. 제가 진짜 별나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히나 통계에서는 이걸 설명을 갖다가 들은 사람들, 물론 제 수업은 그 현장 강의에서는 거의 아무튼 집중을 시킵니다만은 100이면 100 이걸 다 성공하더라고. 100이면 100 다 성공을 해. 여러분들은 공식을 뛰어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걸 보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는 제가 설명을 갖다가 또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 상황 82점. 그래서 여기는 좀 제가 최대한 그래도 뭐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하면서 제가 업데이트를 꼭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가잖아.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그러면 쌤 문제 풀 때도 아니지. 우리는 이게 지금 직관적으로 보여. 왜냐면 저랑 했기 때문이에요. 정교분포에 대해서 미리 아니 이건 진짜 책에서도 어디서도 진짜 이거 설명하려면은 죽어 어찌됐든. 저랑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너랑 안 한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는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비슷한 경우를 갖다가 수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겪으셨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죄송해요.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그에서 우리는 이제 로그 그래 알겠는데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가 있어. 로그 3의 4라는 숫자가 있어. 둘 다 1보다 큰 수인 건 알겠어. 그 다음에 2보다는 작은 수도 알겠고 얘도 1보다 큰 수도 알겠고 얘 2보다 작은 수도 알겠어. 근데 이 두 수를 갖다가 어떻게 비교할 거냐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에서도 우리가 평균이 다른 거는 있지만은 얘네들이 죄송해요. 평균이 다른 거는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얘의 기준 일정 모양 왜 평균도 평균이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한 표준편차 위아래 즉 표준편차에 의해서 뭔가 기준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다른 표준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점수 계급값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라는 거야. 되셨나요? 즉 여기에서도 두 로그를 봤을 때 뭔가 뭐 그런 숫자인 건 알겠는데 이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둘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이야. 즉 만약에 로그 베이스 2에 3이고 로그 베이스 2에 5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크지. 왜냐면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그 값이 큰 거야. 되셨나요? 여기에서는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베이스가 다르니까 이걸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로그의 놀라움이 나오죠. 즉 로그에서 우리가 뭘 배웠다? 밑변환 공식과 함께 밑변환 공식 어떻게 a 로그 a의 b였던 이 숫자를 갖다가 c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이렇게 바꿔주는 지금 봐 통계에서 이렇게 수원도 다시 되짚어주고 얼마나 좋아. 어찌됐든 이러한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는 수원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삼각 함수표 있고 맞지? 삼각비값 표 있을 거고 그거 말고 그건 중학교 때인가? 그런 거 같다. 제일 뒤에 보면 뭐가 있다? 상용 로그표가 있잖아요. 로그 값들을 갖다가 무리수지만은 소수점 넷째짜리 딱 끊어 넷째짜리까지 딱 끊어서 이렇게 내준 애들이 있단 말이지. 되셨나요? 즉 얘네들을 갖다가 크기 비교를 로그 상용 로그표 왜 뭐 우리가 로그 베이스 5로 바꾸면요 로그 5의 2분의 로그 5의 3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4 그래서 로그 5의 2 얼마인데 로그 5의 3 얼마인데 모르잖아. 모르지만은 우리가 상용 로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줄 수 있겠다.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분의 로그 4 이제는 표를 보시면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대략의 값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나면은 얘가 크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애들을 갖다가 기준을 맞춰주는 애가 상용 로그표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을 갖다가 즉 우리는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의 시그마 제곱을 갖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뭐 ma 평균도 다 달랐다고 치자 mb에 시그마 b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지. 되셨나요? 이런 두 집단의 어떤 값들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두 집단을 갖다가 두 로그를 로그 베이스 10, 즉 상용 로그로 바꾸듯이 얘네들을 바꿔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정규 분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를 갖다가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즉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얘네들은 이 모든 평균도 왜 평균에 따라서 막 그 그래프 위치들이 제각각일 거야. 그 평균을 갖다가 다 그 모든 그냥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뭘로 맞춰준다?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는 맞지만은 이 모든 애들을 갖다가 어디로 맞춰준다? 평균을 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에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있던 애들이 여기가 0이었다라고 치자. 다 어디로 모여오게 된다? 이쪽으로 모여오게 되는 거야. 되셨나요? 일단 모여오게 되고 즉 어떤 이제 계급 값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갖다가 다 얼마로 맞춰주게 된다? 1로 맞춰주게 되는. 불어 따르는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갖다가 찾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표준 또 이러니까 그거 좀 딱딱해 보이지만 이제 스탠다드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이. 예. 되셨어요? 표준 편차, 표준 이렇게 표준화 시켜준다는 거. 이 말이 되나? 제가 국어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이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이제 요런 애들의 이 변이들 계급값들을 갖다가 내가 x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바꿔주는 방법은 얘를 갖다가 뭐 이거는 납득이 갈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즉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왜 우리가 로그 베이스를 갖다가 바꿀 때는 밑변환 공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하는 공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그냥 쓰고 외워두세요. 즉 z는 x 이 모든 이 x 계급값들에서 다 거기에 평균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게 된다? 평균이 0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기 시그마 이거는 헷갈려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되셨나요? 즉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z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즉 시그마분의 x 빼기 m, 즉 이걸 갖다가 표준 정규화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은, 즉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야. m에 따라서 시그마에 따라서 막 이랬던 그래프가 있을 거야. 되셨나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애가 있었을 거야. 이런 애를 갖다가 표준 정규화, 죄송해요. 표준 정규화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자료들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여기에서 평균 여기 m이 있었다라고 치자. 그다음 뭐 시그마는 나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에서 m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애가 있었다라고 치자. 요 계급값 애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도 정규화 공식 뭐다?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에 따라서, 그러면은 얘는 빼기 m, 즉 1 나누기 시그마, 즉 여기에서는 표준 정규화된 데서는 0이고 여기는 시그마분의 1이라는 이런 계급값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되셨나요? 그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준 정규화해서, 요렇게, 얘는 따로 표현은 없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0에 1의 제곱을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로, 즉 얘를 갖다가 뭐 m이 양수였다라고 하면은요, 위치도 옮겨주시고요, 모양도, 왜 이제는 원래 시그마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그마일 때의 모양과 표준 편차가 1일 때의 모양은 다를 거라는 거지. 즉 모양을 갖다가 조금 찌그러뜨리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서 얘를 갖다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요렇게 모든 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는 진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컨버지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전트, 수렴한다를 갖다가 얘기할 때, 극한값 수렴한다라고 할 때 컨버전트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컨버지, 수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컨버지 한다, 시킨다, 를 표현을 갖다가 좀 많이 씁니다. 되셨나요? 어떤 과정을 갖다가 거침으로써, 즉 여기는 x였던 애들이고 여기는 x축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보통 변수들을 갖다가 z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z는 x 안에 모든 변수들을 갖다가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라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컨버지를 해서 여기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갖다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 계급값에 대해서.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잠시만, 제가 숨이 차서요. 네.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자, 진짜 근데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m의 시그마 제곱에 따르는 뭔가 이걸 갖다가 위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Z, 여기는 X였던 애예요. 그 다음에 이 Z라고 하는 놈으로 이렇게 컨버지를 하는 거야. X 빼기 M.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Z라는 변수로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표현하는데, Z는 그래서 0에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컨버지를 했어. 어떤 자료를 갖다가. 그럼 컨버지를 했으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읽을 거냐는 거예요. 그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읽을 거냐. 근데 우리가 그죠, 로그 밑변환 공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상용 로그로 만들었는데, 그럼 뭐 로그 2 얼만데 우리가 그거 외우고 있나? 아니잖아.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였죠? 상용 로그 표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유형 중심이시면은요, 유형 중심 확통 문제집 108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다른 문제집을 쓰시는 분들도요, 그 문제집의 뒷부분을 갖다가 가보세요. 어느 문제집이다. 아니, 그 문제는 없습니다. 저 왜 수능 기출 문제집들 있죠. 애는 없어요. 아쉽지만 보편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 외에 처음 확통을 갖다가 배우는 내신 대비형 이런 문제집에서는 그 뒤를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그걸 못 구해서요. 뭐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쪽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미래에서 나오는 1등급 만들기 일 거예요. 아무튼 거기 왜냐면은 저는 유형 중심은 PDF가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아니다, 이거 1등급 만들기 아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따온 거다. 예,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거 여기에서 요 식에서, 자, 이 표가 얘기해 주는 거는 이거예요. 요거는 지울게요. 괜히 헷갈리니까 이 식은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0에, 얘는 Z예요. Z, 그죠? Z.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0에 1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애들은 했을 때 이 표가 알려주는 거는 어떤 Z 값이 여기일 때
0에서부터 Z 사이의 넓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표가. 즉 만약에 이런 표에서 내가 0.42 그러니까 요런 정규 분포를 갖다가 따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 0.42 만약에 이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읽을 거냐는 거야. 즉 그거는 0.42에 해당하는 0.1628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 넓이는 얼마다? 0.1628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는 양수만 있어요? 이거는 뭐다?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이에요. 즉 만약에 0을 갖다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 뭐 0.42 맞죠? 0.56 마이너스 0.56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요 넓이는 좌우 대칭이니까 0.56까지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 넓이가 되겠죠. 즉 0.56에 해당하는 0.2123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좀 전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갖다가 이루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산이 작았을 거야. 표준 편차가 그죠? 여기에서 평균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표준 편차 m 플러스 한 표준 편차 요 넓이는 얼마라고 했죠? 전체에 이게 몇 퍼센트라고 했다? 저 지금 봐야 돼요. 68%라고 했어. 좌우. 그러면 여기는 얼마? 0.3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얘의 기준 한 표준 편차가 있을 거니까 여기가 한 표준 편차일 거야. 여기도 얼마? 0.34가 될 거야. 되셨나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데 그 얘기인 겁니다. 일단은. 자, 봐봐요. 여기에서 이거 이제 매직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보지 마세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되셨나요? 즉 0에서 이 1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0에서 이 1이라고 하는 거는 1이 아니라 물론 그냥 1도 되지만 이걸 갖다가 한 표준 편차가요. 왜? 얘의 표준 편차는 얼마니까? 1이니까 우리가 1로 다 맞추잖아요. 되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한 표준 편차로 보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1.0에 해당하는 거 0.341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퍼센트로는 34.13%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8점 아까 비슷하게 그냥 26%다. 원래 더 정확하게 가려고 했었으면은 3, 4 뭐 요거 쓰면은 왜냐면은 요거는 지금 34에서 0.13 차이 나고 여기는 0.11 차이 나니까 0.99 표준 편차 이러면은 헷갈리잖아.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저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걸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보고한 건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확통 강의는 제 제자의 제 강의를 받아 적은 노트를 다시 거꾸로 제가 제 강의 노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걸 보고 하는 거지. 근데 그때 강의할 때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했었단 말이야. 이 표를 갖다가 보면서.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힌트가 나오지. 잠깐만 있어 봐봐. 아까 전에 쌤 네가 95표준 편차, 2표준 편차 차이 나면 그렇다며 95%라며. 그럼 잠깐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2를 찾지 말고요.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 왜냐하면은 95%, 이 스킬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즉 95%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는 47.5%예요. 그걸 넓이로 바꾸면은 0.475가 되게 되는 거야. 그죠? 즉 0.475의 넓이가 나오는 일단 값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정 그 정확하게 2는 안 나옵니다. 근데 0.47 잠깐만 0.4750 엄마야 딱 95%의 절반이네. 그때의 Z값은 1.96이 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숫자예요. 되셨어요? 즉 1.96이 숫자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걸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숫자 1.96이 아니라 뭐다? 1.96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대략 잡아서 이 표준 편차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어요? 1.96이 1.96이 아니야. 왜? 얘의 표준 편차는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보라는 거야. 즉 표준 편차가 2.58개 아니 1.96개라고 보시라는 거예요. 1.96이라는 이 숫자 자체를 1.96 표준 편차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봐봐요. 좀 전에 했었던 문제 중에서 제가 얘가 맞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70점 평균의 1의 제곱에 얼마 72점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80점 평균의 2의 제곱에 얼마 80 이거 좀 안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82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바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제. 왜냐면은 80점 평균에 82라고 하는 거는 평균에서 한 표준 편차야. 한 표준 편차. 되셨어요? 즉, 잠깐만. 여기까지가 0. 왜, 요 절반이, 요게 0.3413이었던 거니까 8413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딱 어디에 들어간다? 16%에 들어간다라는 걸 갖다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70을 갖다가 기준으로 72라고 하는 거는 두 표준 편차잖아. 70을 갖다가 기준으로 요 72라고 하는 거는 그죠? 두 표준 편차. 즉 0.4772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0.0228. 즉 2.28% 안에 들어가는 성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게 훨씬 높다. 수학이 훨씬 높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봐보자. 이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8단원을 위해서. 지금 이왕 물 들어왔을 때 놓쳤자고요. 되셨나?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99%는 몇 표준 편차 안에 있다고? 2.58 표준 편차 안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내 보시면은 그걸 거꾸로 가는 것도 해보자고요. 거꾸로 가는 거. 99% 0.99의 절반이었던 거니까 0.499 정도 되겠죠, 그죠? 맞죠? 잠깐만. 이면은 0.495네. 되셨어요? 찾아보자고.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이거 찾으실 줄 알아야 돼. 즉 0.4984 0.4985 그지? 그거 내가 왜 여기서 자꾸 앉아 있어? 미친놈이네. 0.49 잠깐만요. 5 그거는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0.495에 가까운 그죠? 이게 얼마야? 4953이 있고 4955가 있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여기 아닌데 0.495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정신줄 잠시만. 제가 2점 혹시라도 제가 잠시만 이건 돌아갔다 와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대로 했네. 그렇지.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표를 보면서 잘 찾고 계시죠? 그래서 0.495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 보니까 0.4949가 있고요. 여기에 0.4951이 있다라는 거지. 둘 다 0.49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대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0.495에 해당하는 거는 왜냐면은 요걸 갖다가 쭉 당겨 보시면은 요 값은 얼마가 되게 되냐면은 2.57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5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점 그러면은 575 여기 둘 사이에 또 값이면 되지 않을까. 요게 조금 더 정확한 값이지만은 우리는 요 값을 갖다가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9%가 2.58 표준 편차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걸 혹시라도 2.68이라고 했나 싶어가지고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 2.58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95%도 한번 95% 1.96. 그 다음에 99%. 그럼 잠깐만 90%에 해당하면은 몇 표준 편차 위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죠? 90%의 절반이었던 거니까. 그죠? 찾으셨나요, 혹시? 이거 찾으셨으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여러분들은 진짜로 통계에서 정말 날라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얼마? 95%의 절반. 이거 아니면은 요값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정확한 95%를 넘어서려면 요값이어야 하겠죠. 즉, 90%의 위아래 모든 자료가 들어가려면은 1.65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면은 90%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자료의 90%가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쌤 넓이로 하지 왜 자꾸 퍼센트로 이 퍼센트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전체 그러면 60%는 얼마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막 재밌어 죽겠죠. 찾아보시면 요거겠죠.
즉 전체의 요 값으로 보시면 0.85 표준 편차 내에 전체의 60%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에. 되셨나요? 너무 재밌죠, 이게. 안 재밌나? 마지막으로 전체의 50%는요. 그러면은 0.25에 해당하는 애여야 할 거니까, 그죠? 25. 그래서 임마 0.68 표준 편차 안에 위아래에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컨버팅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다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규 분포 어떤 이 자료를 가지고요. 어떤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 공식, 컨버팅 공식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표를 갖다가 저도 이제 표는 계속 펴놓고 있겠습니다. 펴놓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왜냐하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푸시면서 보시면은 그럼 쌤 잠깐만 있어 봐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시험에 그러면 시험 칠 때마다 이걸 갖다가 표를 갖다가 보면서 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 대학교에서 시험을 갖다가 볼 때는 이 정규 분포표 이 프린트 된 거 이걸 갖다가 들고 계속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표의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문제마다 떼줄 거예요. 이렇게 일부분만. 그러면서 우리는 원하는 자료만 거기에서 읽어내야 돼.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내야 될 값은 사실 요거였던 건데 여기에 막 이런 값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값들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 몫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규 분포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컨버팅을 해서 보편적으로 문제를 다 풉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컨버시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일종의 치환을 하는 거예요. 즉, 이 X라는 놈을 이렇게 Z라는 놈으로 치환을 시켜서 가는. 근데 우리가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학에서 치환이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내가 어떤 C를 갖다가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내가 C가 바로 안 읽히는 거야. A라는 위치에서. 그래서 나는 A에서 B를 갖다가 이해하고 B를 C로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치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즉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컨버팅 하는 거는 내가 A에서 C를 갖다가 읽어내야 되는데 C가 바로 안 보이니까 B라는 중간 통로를 갖다가 통해서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죠, 일종의.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읽을 수 있으면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시간이 엄청나게 아껴진다고요. 10문제 중에 8문제는 이걸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근데 그 시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규 분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다음 8단원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치환을 갖다가 안 하고 바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즉,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 다 드렸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예를 갖다가 드자면은 수학 점수인데 수학 점수가 70에 뭐 이번에 조금 바꿀게요. 2의 제곱을 갖다가 따른다. 이런 집단에서 75점이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지를 갖다가 보자라는 거예요. 즉 얘는 X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제 probability, P니까 보통적으로는 probability지만은 사실은 이걸 갖다가 프로포션으로 보셔도 돼요. 즉 비율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즉 이 X 값이 75보다 큰 퍼센트가 몇 명이냐는 거야. 되셨나요? 즉 이걸 갖다가 원래 문제풀이에서는 Z로 컨버팅을 갖다가 합니다. 예, 그래서 Z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이 M은 주어진 M이야. 이 시그마도 주어진 시그마야. 즉 얘를 갖다가 Z로 X를 Z로 바꾸는데요. 75에서 빼기 70 원래 평균 나누기 2를 갖다가 해주신 즉 P 오브 Z가 얼마? 2.5 바깥 부분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를 갖다가 보시면은 표에서 2.5를 갖다가 찾아내실 수 있겠죠. 즉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0에서 2.5 요 안쪽의 넓이가 그죠? 이거 찾으셨죠? 이거 못 찾으셨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돌리세요. 지금 0.4929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지금 못 찾으시면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갔다가 오세요. 그게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강의 그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되셨어요? 돌리세요. 그래서 0.4929가 돼. 즉 이 바깥쪽에 왜 이 절반의 넓이는 0.5였었어야 하는 거니까. 즉 이 바깥쪽의 넓이는 0.0071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0.71% 안에 드는 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75점이라고 하는 거. 맞죠? 49.29니까. 그죠? 1%를 넘어서서 0.71% 안에 드는 놈이야. 되셨나요? 근데 얘가 이제 주는 걸 갖다가 어떻게 주는지를 갖다가 해볼게요. 이렇게 줘. 문제에서. 표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Z고 여기는 P 오브 Z가 이렇게 해놨을 거야. 0에서부터 스몰 Z. 여기 스몰 Z예요. 그 프린트로는 구분이 쫙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다. 1이면은 0.3413 1.5면은 0.4332 그 다음에 헷갈리게 하려고 1.75면은 0.4599 요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2면은 0.477이 해놓는다. 4772 그 다음에 2.5면은 0.4946 해놓는다. 요렇게 해놓는단 말이지. 되셨나요? 요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자 75점보다 넘으려면은 즉 75점은 상위 몇 %인지를 갖다가 묻는단 말이야. 되셨나요? 즉 우리는 Z 컨버팅 하면 2.5 그래서 0.4946에 잠깐만 우리 좀 전에 4946 나왔는 거 맞나? 나 왜 이렇게 찝찝하지? 잠깐만 2.5가 왜 그거야? 나 이거 지금 뭐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5를 갖다가 읽었고 죄송해요. 좀 전에 나 뭘 했는지 잠시만. 이씨, 잘 했겠지? 예, 그래서 여기는 그 혹시라도 이 새끼 미친놈 갑자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와서 그랬으면은 집중 잘하신 거 4938이 되게 돼. 그래서 0.62% 좀 전에 0.62%라고 했나? 0.7 얼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2.45를 갖다가 읽었나 보다. 미친놈이죠. 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컨버팅이 필요하냐고. 필요 없지. 왜? 여기에서의 자 이제부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1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한 표준 편차. 여기는 뭐다? 1.5 그냥 1.5가 아니라 1.5 표준 편차. 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에 표준 편차가 1이네 였던 애니까. 즉 이 1.5라는 거는 그냥 숫자적 의미의 1.5 뿐만 아니라 1.5 표준 편차라는 의미인 거예요. 되셨어요? 즉 70의 2의 제곱을 따르는데 75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얘 표준 편차가 2점이니까 5점이라고 하는 거는 2.5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바로 읽을 수 있잖아. 0.4938. 되셨나요? 즉 그거에 반대니까 0.0062가 되겠잖아. 즉 0.62%. 되셨나요? 되셨어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수학 시험 집단에서 상위 퍼센트 안에 들기만 하면은 안 맞아. 나 잠깐만, 아니, 그렇게 가지 말자. 상위 이거 잘못됐어요. 상위 퍼센트 안에 들어가면 안 맞는 거야. 안 맞음. 나머지는 다 맞음. 개처 맞음. 쌤한테.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몇 점을 받아야 될까? 자,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 스킬이고. 잠깐만. 상위 15점.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컨버팅하면 이렇게 되게 돼. 그러면은 x가 일단 몇 점 이상이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a점 이상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얘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z가 얼마? a 빼기 70 나누기 2. 즉, z가 뭔가 바깥쪽의 넓이가 0.1587이 돼야 되는 거야. 얼마? 0.3413. 이쪽이 0.3413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암산한 거거든요. 여기가 0.3413이니까. 즉 여기 넓이는 0.8413이 되게 되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즉 이 바깥쪽이 얼마다? 0.1587이 되게 된다. 즉 15.87.
되셨나요? 이 바깥쪽 15.87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평균에서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 Z값이 1이 돼야 되는구나. 즉 얘는 얼마? A는 72구나. 요렇게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 바로 일자고. 어이구야, 상위 15.87 안 맞아? 그러면 잠깐만, 이 바깥쪽이, 넓이의 바깥쪽이 0.1587이 되면 되는 거. 이거랑 똑같아요. 되겠어요? 그럼 0.1587 나오는 거, 이거네. 왜 주어진 표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다른 거 너무 또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바깥쪽 넓이가 0.1587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1인데, 1이 뭐라고요? 한 표준 편차. 잠깐만. 평균에서 한 표준 편차 위 점수만 받으면 되는 거래. 그래서 72점. 컨버팅 중요합니다. 왜냐면 되게 애매한 숫자도 나오고요. 되게 막 지랄 맞은 숫자도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70에 만약에 3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는 이런 집단에서 만약에 P 오브 X가 77.6?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럼 이게 지금 몇 표준 편차인데? 라고 따질 것 같으면 그 77.6은 안 되잖아. 77.4.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잠깐만 한 표준 편차가 3인 건 알겠는데 얘가 2. 77.4 되는구나. 77.5. 2.5 표준 편차가 잘 안 읽힐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그냥 Z 컨버팅 해주시는 게 속 편해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래서 77.5 빼기 70 나누기 얼마? 3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 P 오브 Z가 얼마? 7.5, 즉 2.5 이상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되게 숫자들이 복잡할 때는 괜히 또 너무 나 Z 컨버팅 해야 돼요.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0문제 중에 9문제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괜찮아. 그럼 나 한 문제 안 맞아. 그건 안 되지. 그거 공식만 외워두면 맞출 수 있는 건데.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표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즉 여기에 표준 정규분포 표에 나오는 이 숫자들이 뭔지를, 이 겉테두리의 숫자와 속 내부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므로써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정규분포에서 날라다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제 말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지금 1강, 2강 이해하셨잖아요? 진짜 통계에서 많이 거의 최상점에 올라선 겁니다. 진심이에요. 이제 그냥 통계 막 눈으로 막 풀려.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는 킬러 문제가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어찌됐든 통계는 그냥 껌이야.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꼭 좀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찾으면서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게 수학적 재미야. 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보면서 한번 이 표나 같이 만들고 한번 가봅시다.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규분포가 이러면은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분포에서 우리 표 보면서 읽어내자고. 자, 근데 잘 그려야 돼. 이거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니까 작게 그리면 잘 그릴 수 있거든, 보편적으로. 늘리면 안 돼? 잘 그렸잖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짜란. 자, 우리 노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M이야. 다 한번 찾아보자. 다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전체 자료의 60%는 몇 표준 편차 위아래에 있을까요? 자, 이제 표 보면서 가세요. 60%니까. 그죠? 그죠? 0.85 표준 편차. 읽으셨나요? 즉, M 플러스 0.85 표준 편차. M 마이너스 0.85 표준 편차. 여기 안에, 여기 계급값 안에 전체의 몇 퍼센트가 있겠다? 60%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3023을 갖다가 표에서 찾아내서 그때의 값을 찾아내 주셔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90%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그죠? 90%에 해당하는 거는 1. 얼마? 6 정도로
아니지. 1.65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즉 1.65 표준 편차. 요거에 한 2배 길이 정도 되겠다. 그죠? 왜? 요게 0.85 표준 편차였던 거니까. 그 2배 해주시면은 1.7 표준 편차가 되니까. 되셨어요. 즉, n 플러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전체 자료에 요만큼 있는 거고요. 그래서 1.65 표준 편차. n-1.65 표준 편차. 사실은 얘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써줘서 쓰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 전체에 무엇이 중요지? 왜? 전체에 몇 퍼센트가, 90%가 여기에 있을 거거든. 자료가. 놀랍다라는 거야. 그럼 뭐, 물론, 요거 바깥쪽으로는 그럼 5%가 되겠지.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예, 중요한 숫자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95%를 찾아봅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1. 요거는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n-1.96 표준 편차와 여기 좀 되겠다. 그죠? n 플러스 1.96 표준 편차. 그냥 1.96이 아니야. 여기에서는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즉, 여기 안에는 전체 자료의 몇 퍼센트가, 이거 8단원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95%가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0. 얼마? 99%에 해당하는. 즉, 0.495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찾아내시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2.58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잠깐만, 그래서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되겠다. 그죠? 여기에, 파란색으로. n-2.58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쯤에 n 플러스 2.58 표준 편차. 여기 사이에는 항상 전체 자료의 몇 퍼센트가? 99%가 여기 있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갈게요. 쌤, 외표에는 근데 0.39까지 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면 쭉 계속 뻗어나가는 애잖아. 근데 0.39에 해당하는 넓이가 얼마가 돼요? 0.4997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2배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49, 18, 99, 18, 99. 그래서 0.9994, 즉 99.94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걸 갖다가 넘어서도 그냥 0.999999, 그러면 언제도 대체 1이 되는데요. 사실은 1이 되는 정확한 표준 편차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연현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특정 값까지의 넓이가 정확하게 1이다가 아니라, 그죠? 극한의 개념, 중앙 극한 이론이에요. 센트럴 리밋 디오리.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률에는, 통계에서는 100%라는 건 없어요. 항상 저기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감식 결과를 갖다가 해도 100% 일치합니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99.99, 그게 두째 자리까지 얘기하나? 그럴 거예요. 그것과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학원 강의보다, 현장 강의보다 한 3, 40분은 더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좀 느려서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1.3배속 학원 강의하고 속도 비슷하게 맞추면은, 한 1, 20분 더 한 것 같다.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걸 갖다가 얘기한 거니까 오늘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요 다음 강의 바로 이제, 22강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22강은 분량은 짧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